김성환의 시사야. 누군가의 인생을 담아내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 부조리한 사회 문제를 마주보게도 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래를 그려내는 것, 바로 영화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 더 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밤에 또 영화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영화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맞아요. 특히 밤 시간은 영화 얘기하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근소근. 뭔가 좀 집중도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또 머릿속으로 영화의 장면이나 이런 것들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얘기 들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딱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말에 그 영화 보러 가야겠다라고 결정하시기에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뭐 우리 이제 늦은 밤 얘기하니까 심야 영화 상영하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영화 두세 편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시간 때우기 참 좋은 그런 거였는데. 네. 그 또 영화를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 나가는 영화, 소위 그런 영화하고 그렇지 않은 영화 같이 끼워가지고. 그렇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편집장님도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꽤 잘 보러 다녔어요. 특히 한 요 시간대쯤 극장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한 2시간 하고 한 30분 쉬고 또 2시간 영화 보고 이렇게 한 3편 정도 보고 아침에 첫 차 타고 출근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밤을 꼴딱 새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영화 보면서 밤새는 거는 참 할만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심야 영화관 일렬에 앉아서 네. 있는 기분으로 코너를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이 영화 첫 시간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 화끈한 영화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7월 7일 수요일에 극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그 극장을 찾아온 마블 영화입니다. 블랙 위도우라는 네.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디즈니가 좀 굉장히 신선한 시도들을 요새 하고 있는데 그 신선한 시도 중에 하나인 크루엘라라는 작품이에요. 두 작품 모두 여성 주인공 영화라는 점이 가장 독특한 강점이고요. 예. 또 하나는 두 영화를 왜 같이 보면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슈퍼히어로 영화나 아니면 고전 애니메이션, 네. 동화 속에서 시선을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블과 디즈니는 분명히 다른 회사지만 예. 또 한 식구이기도 하잖아요. 그 미국에서 가장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요새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마블 히어로 영화 뭐 국내에선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네. 블랙 위도우 어떤 영화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어벤져스 시리즈가 개봉을 하면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1천만 관객을 훌쩍 넘기잖아요. 예. 그 수치를 좀 따져봤더니 지금까지 한국에서 11년 동안 이 마블 영화, 히어로 영화를 본 관객의 수가 거의 1억 명에 근접해요. 1억 명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럼요. 아주 큰 시장입니다. 네. 그 뭐 중국,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최대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예. 마블 히어로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이 블랙 위도우는요. 이 마블 시리즈 전체에서 거의 10년 넘게 11년 동안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여자 히어로의 이름이에요. 닉네임이죠. 네. 이번에 이 블랙 위도우라는 작품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러 히어로들과 함께 나왔던 이 블랙 위도우라는 주인공이 정말 마지막으로 자신의 단독 영화를 가지게 됐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큰 작품이에요. 네. 정말 아이언맨 2는 제가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에 실제 미국에서 이제 그 팀을 취재하는 인터뷰를 가서 예. 만난 적이 진짜 있었거든요. 만나셨어요? 스칼렛 요한슨을.
그랬는데 그때는 이 시리즈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휘감는 대작 네. 시리즈가 될 거라는 걸 그 누구도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아마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배우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건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지금까지 마블 히어로 영화 중 7편의 마블 작품에 출연을 했지만 사실 블랙 위도우가 어떠한 과거를 거쳐서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이 좀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 베일에 쌓였던 전사를 한 번에 풀어내는 그런 솔로 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어벤져스 시리즈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틴 아메리카 11호랑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사이에 이 블랙 위도우가 잠깐 어디를 갔다 왔다라는 설정이 조금씩 언급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바로 그 어디를 갔다 온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시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걸 기획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네. 그 틈을 찾아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 굉장히 분분한데요. 마블은 보통 10년 정도의 라인업을 한 번에 다 짜놓고 제작에 들어가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마블이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무슨 영화를 언제 어떻게 내놓을 겁니다라고 계획을 밝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순서에 따라서 이미 굵직굵직한 스토리텔링은 잡혀져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그 작품의 흥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빈틈을 찾아내는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해요. 아니 뭐 외국의 뮤지컬 배우는 평생 네. 한 작품만 한다 이런 얘기 제가 들어봤는데 네. 진짜 이 마블 시리즈의 경우에는 그렇죠. 한 작품에 출연하면 평생 그냥 마블 시리즈만 계속 출연하는. 거의 그렇죠. 네, 스칼렛 그렇게 될 것 요한슨도 같아요. 지금 11년 동안 블랙 위도우를 연기하고 있었으니 이게 난가 내가 블랙 위도우인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좀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일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새길로 빠졌는데 이거 얘기를 조금. 예,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제 이 영화의 시작은요, 1995년에 한 좀 작은 동네 평범한 소녀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동생이 있고요, 다정한 엄마, 조금 귀여운 아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후다닥 집에 들어오면서 뭔가 급하게 챙기더니 어디론가 떠나자고 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야반도주를 하듯이 가족이 어디론가 떠납니다. 알고 봤더니 이 가족의 엄마 아빠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는 캡틴 아메리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구소련이 훈련시켰던 어떤 히어로고요. 베일에 쌓였던 히어로였고요. 네. 엄마조차도 첩보원이었어요. 근데 이 두 엄마 아빠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그 교육원 같은, 보육원 같은 곳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근데 그곳이 바로 레드룸이라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스파이를 양성하는 양성소였고요. 그 레드룸에서 자란 이 블랙 위도우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이야기, 자신의 과거의 과오와 잘못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이 블랙 위도우 이 솔로 무비의 전체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블은요. 네. 뻔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네. 과거 냉전 시대 때 그렇죠. 영향을 받았던 그런 영화 스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왠지? 그래서 시대 배경을 95년으로 잡은 것도 그렇고요. 영화의 어떤 설정이나 분위기 자체가 꽤 고전 첩보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래요. 그런 강점들이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히어로 영화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초인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저도 초인되고 싶고 그래요. 그렇죠. 네. 하늘도 날고 싶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초인적인 능력이 없다면 무슨 블랙팬서나 아니면 아이언맨처럼 수트의 힘을 빌려서 초인이 되기도 그렇죠. 하죠. 네. 그런데 이 나타샤라는 인물, 블랙 위도우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정말 그냥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최고의 어떤 기량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슈퍼히어로들과 그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과연 인간이 저걸 할 수 있어? 라고 예. 생각할 만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게 블랙 위도우의 어떤 숙명인 거죠. 그걸 이 작품 안에서 풀어냅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마블 시리즈 보면서 잘 안 했을까? 아, 그 네. 생각이 지금 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 네. 무기 쓰거나 수트 입거나 뭐 그 약물에 힘을 표해서 화가 되거나 막 이런 이제 히어로인데 전부 다. 네. 근데 좀 뭔가 다른 네.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리얼한 한 인간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라는 점이 지금까지 마블 히어로 영화들과 역사를 같이 오면서도 궤를 달리하는 네. 아주 독보적인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국 가디언은 블랙 위도를 페미니스트 블록버스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뉴스를 저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제를 따져봤더니 예.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가 페미니스트 블록버스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메이크라는 동사를 써서 그 얘기는 도대체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 작품이 여성 히어로 영화들이 이제 너무 사실은 수로만 따져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성 히어로 영화가 적기 때문에 이 블랙 위도우가 가지는 캐릭터의 힘이 굉장히 크다. 페미니스트로서의 캐릭터의 힘이 되게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나 서사 전체가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접근하는 태도, 그것이 굉장히 신중하고 섬세하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성 스파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인계를 사용해서 맞아요. 뭐 적을 새 미녀가 나와가지고 한다거나 한다든가. 뭐 누군가를 뭐 이렇게 뭐 약이라든지 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악한 성미를 뭐 가지고 있다거나 누군가를 배신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스파이가 은근히 되게 고정관념에 그러네요. 쌓여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블랙 위도우라는 작품을 보시면 우리 사회가 그런 여성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레드룸이라는 그 소위 스파이 양성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스파이 양성소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소녀들이고요. 그 양성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이 소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위 말해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점이 우리가 여성 캐릭터들을 이런 식으로 오인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반사적으로 알게 만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저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해쳐야 하지만 결국 믿을 곳이 서로밖에 없는 여성들의 우정, 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디언이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아이디 이쁜이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번 주 시험 끝나는 고3 고딩 딸과 함께 보러 가야겠어요. 유한슨 넘쳐와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1233님께서 박혜연 편집장님 목소리 오래간만에 듣네요. 늦은 시간이나 초저녁에 방송할 때보다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립니다. 이제 다시 영화 정보를 재밌게 들을 수 있게 됐네요. 좋은 영화 많이 추천 바라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김성익님 영화 이야기 좋아요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만큼 이제 영화 이야기를 굉장히 이 밤 시간에 특히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성 히어로 영화의 액션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액션에 저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파괴력 혹은 박진감, 속도감, 타격감 뭐 저는 모든 단어를 다 써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 마블 히어로 영화 중에서 가장 고도로 정제된 작품이다. 정제됐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마블 히어로 작품은 에이 저런 게 어딨어라고 하면서도 네. 화려한 카메라 워크나 컴퓨터 그래픽에 힘에 홀려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헐크 막 뛰어다니다가 그렇죠. 뛰어다니고 아무리 하늘을 막 우주로 막 집어던져도 살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블랙 위도의 액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예. 그리고 근데 인간이 고도로 훈련받았을 때 도대체 저게 가능해라고 궁금해하면서도 그래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드는 딱 그 어떤 경계, 네네. 그 무슨 얘기인지 선을 알겠어요.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그 이제 흥미가 막 생기게 만들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맥스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 스크린을 종이나 횡으로 쓰는 그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화려해서 큰 화면에서 봤을 때 그 액션의 어떤 쾌감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블랙 위도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막 더 얘기하고 싶은 막 욕심이 막 생겨나는데 네. 지금 영화 한 편이 더 있잖아요. 다 있죠. 시간이 앞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희가 네, 예, 이 디즈니 크루엘라 네. 지금 101마리 달마시안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캐릭터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거 기억하시죠? 머리 반쪽은 까맣고 반쪽은 예. 하얀. 그 영화에서는 되게 무시무시한 악당처럼 나왔던 그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인공을 위협하던 악당이 예. 이제는 자기 이름을 영화 제목으로 걸고 주인공이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참 재밌네요. 시대가 변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요 디즈니는 진짜 네. 일본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한번 네. 썼던 캐릭터들 잘 써요. 그럼요. 반복해서 재활용. 재활용 진짜 잘합니다. 이게 그런데 재활용도 참 똑똑한 재활용인 게요. 시대에 따라서 그 캐릭터를 어떻게 읽느냐를 가지고 영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크루엘라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그 무시무시한 악녀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소녀 시절부터 젊은 시절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크루엘라 비긴즈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머리 컬러가 굉장히 독특하게 태어난 이 주인공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네.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독특하고 너무 튀니까 그러나. 엄마가 얘기를 해요. 너의 그 본성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렴. 좀 평범하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됩니다. 자신의 어떤 본성을 가두는 것도 못하고요. 틀에 얽매이는 것도 못하고요. 굉장히 개성이 강한 캐릭터인데 사실은 이런 여성 소녀 캐릭터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죠. 그래서 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요. 머리도 갈색으로 똑같이 염색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 네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세상이 살라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 이 되겠다.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이제 자신의 재능과 그 끼를 뿜뿜 드러내고 네. 자신의 그 투톤의 머리카락 색깔을 드러내면서 평범했던 소녀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내 손아귀에 넣겠다라고 후원장담하는 재능이 있는 아티스트 디자이너로 재탄생하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악당이 아니고 아티스트 디자이너요? 네. 아티스트 디자이너인데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강한 악이 되겠다고 선택한 여인이에요. 이 마녀 캐릭터들을 디즈니가 좀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보통 이 세상에 힘을 쥐고 있는 마녀들과 네. 대적하는 순수한 소녀 공주들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인어공주부터 시작해서 네네. 뭐 라푼젤까지 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과연 그녀들이 진짜 악녀고 마녀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욕망에 솔직하고 사실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아니었을까? 네.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말레피센트라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악당을 주인공으로 만든 안젤리나 졸리의 영화를 만들었다가 이게 돈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 다양한 캐릭터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디즈니가 참 그런 면에서 상업적이기는 하지만 좀 미화하기 어려운 그런 매력이 좀 있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할리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컨텐츠 공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10년 뒤, 20년 뒤의 관객들을 지금부터 육성한다고 생각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차세대의 컨텐츠의 사용자들은 아마 재능 있는 여성들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은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인
시킨 게 아닌가. 예, 자본조차도 이렇게 명민하게 예,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들을 같이 다양성 있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사회적으로 좀 뒤떨어진 걸음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두 영화 이번 주말에 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 듣고 영화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지금 이 영화 코너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예,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음악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럼 얘기를 우리 조금 더 이어가서 하면서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디즈니의 명민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는 거기에 잘 못 따라가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여성 서사라고 어떤 장르를 저는 규정해서 부르는 것도 좀 편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양한 주인공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여성이 주인공이면 여성 서사고 남성이 주인공이면 남성 서사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재미없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할리우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주인공들을 내세워서 네가 주인공이야라고 만들어주는 작품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